그런 쪽,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대상자들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되게 그 위험 분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또 하나의 그 목적은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그 포트의 종목마다 운영 전략이 달라야 돼요. 시기와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좀 끌고 와서 그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지금 주도주와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주도주는 반도체하고 그렇죠. 2차전지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주도주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포춘텔러처럼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항상 좀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장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뭐냐? 우리는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국부를 획득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무역이 흑자가 계속 나야 돼요. 그럼 무역 흑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거부터 한번 따져보자. 근데 반도체는 그놈의 바닥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바닥권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거는 버릴 수 없다. 반도체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 하나 하고, 그래도 반도체가 돌아서서 돈 벌기 시작하면 제일 세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새롭게 등장한 조선. 그것도 어쨌든 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국부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새롭게 산업으로 평가되는 K-엔터, K-컬처. 이것도 이제 이건 뭐 딴 나라 안 갖고 있는, 이건 우리가 얼마나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쪽.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대상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이슈 갖고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시장이 원래 그런 거니까 매번 주력만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이번에서도 경험했지만 하나가 끌고 너무 과잉으로 쏠림 현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포트폴리오를 되게 그 위험 분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또 하나의 그 목적은 수익률 제고예요. 네. 포트폴리오를 안 짠 사람하고 짠 사람하고 수익률이 달라요. 짠 사람이 더 높아요. 근데 거기 전제되는 게 뭐냐면 운용의 차이를 반드시 거기다가 적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반도체가 막 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배터리는 빠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총량적인 밸류는 맨날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 포트폴리오 짜나 안 짜나 똑같은 것 같아? 아니 그냥 한쪽에 다 몰아서 몰빵 칠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그 포트의 종목마다 운영 전략이 달라야 돼요. 시기와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정하느냐? 수급을 우리한테 시장이 보여주잖아요. 그 수급에 의해서 매매 원칙대로 수급이 살아나면 올라가는 거고, 수급이 꺾이면 팔고 이익 실현해놓고,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포트폴리오만 짜놓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니까 그냥 나눠만 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매매할 때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낫죠. 코스피 지수 보고 이제 다 팔어, 이러고 팔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전제되는 게 각각의 운용을 달리한다라는 게 전제돼야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자세히 모르는 주도주 논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대상되는 거를 골고루 갖고 계신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대상되는 거라고 하면 어떤 거를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반도체에도 빼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야, 배터리 가는데 반도체는 안 가. 반도체 때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우리가 그러기보다는 네. 좋아, 그럼 둘 다 가지면 되지. 다 이렇게 해놓고 얘가 살아남으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또 얘가 살아나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그랬다가 좀 밀리면 뭐 저 매수 시그널 나오면 좀 더 보강해 놓고 이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연초부터 얘기하던 거랑 일맥 통하는 게 올해는 시장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대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 지금 뭐 여기서 다음번에 포스트 에코프로비엠은 뭡니다 이런다고 그게 가겠어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성에다가 포트를 구성하고 그것들을 갖고 그냥 가면 그러면 그냥 시장을 편하게 볼 수 있다. 오히려. 네. 지금 그러한 어떤 전략에서 좀 실패하신 분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포스코홀딩스나 그 에코프로나 이 2차 전지의 그 고점 슈팅이 나왔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급락이 또 바로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보면은. 네. 이분들은 정말 지금 마음이 힘들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는 분명히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회복할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해보지만 그 지금 당장의 마이너스 이 상황, 이거 장기 투자를 감안했던 분들도 아마 지금 마음이 속이 너무 힘들 거란 그렇죠. 말이죠. 힘드시죠. 근데 이제 그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 개인 투자가들이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예측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0일 이동평균선을 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10일 이동평균선의 슬로프가 우상향으로 살아있으면 그러면 얘는 아직 안 죽었다, 수급이. 그러면 그게 고점 찍고 다소 밀리더라도 1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살아있으면 기다리시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일 이평이 플래트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땐 조심하셔야 된다. 그건 뭐냐면 단기적인 수급이 깨지고 있는 거다, 이 종목에.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쫓기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밀리는 거에 막 당황하고 그러시지 않아도 되고, 아직 이게 살아 있으니까 다시 수급이 붙겠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실수를 이미 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 마음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보니까 막 더 변동성이 있고 여기에서 계속 올라간다라는 어떤 시그널만 나와준다면 그래도 버티겠는데 여기서 또 빠지는 모습 보이고 막 앞날이 불확실하단 말이죠. 어떻게 이 구간을 견딜 수 있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 계좌가 포트폴리오가 진짜 구성되어 있냐,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국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것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현금이 있느냐.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갖고 계시면 밀리면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식만 꽉 차 있으면 밀리면 대안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수급 체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주가가 이틀 동안 빠져서 굉장히 불안하다. 내가 상투 잡은 것 같다. 불안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열어서 한번 보세요. 근데 10일 이평이 그런데도 우상향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또 들어오겠구나. 수급이 아직 안 죽었구나. 근데 딱 보니까 수급도 깨졌어요. 10일 이평이 슬로프 밑으로 죽으면서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뭐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정리하자. 장기 투자자 입장인데도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난 몇 년 가져갈 거야 이렇게 몇 년 가져가겠다는 분한테는 이 얘기가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주식 사서 뭐 3개월 안에 한 번 정도 다시 반대쪽에 매매를 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잖아요. 뭘 고민하세요? 장기 그러니까 투자. 그런 장기 투자로 산 분들이 그런데도 이 계좌를 보거나 상황을 보면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뭐 너무 주가 자주 보지 않으시는 게 최고죠. 예, 그거 말고 뭐 저희도 그런데요. 저희도 사고 그러면 막 불안하고 그런데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렇죠. 떨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일반 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어제 한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등해 와서 그나마 오늘 반등되는 섹터는 난데 안 그런 쪽은 또 미수나 신용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또 걸려요. 아,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맨날 이거 보면 이거 걱정, 저거 보면 저거 걱정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2주 단위의 수급이다. 그거는 10일 2평이 그냥 우리한테 그거를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있다. 일반인도 너무 쉽게 해야. 물론 이제 거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매매 기법들이 플러스 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러프하게만 그것만 잘 읽으셔도 90% 이상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은 매일 저희가 시장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안 가까이 가요?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보시되 판단을 뒤로 밀어버리자는 거죠. 판단을 뒤로 끌고 오는 방법은 11, 2평의 슬로프 같은 거를 기준점으로 이건 뭐 제 기준점이니까 다른 분은 뭐 5일이나 20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거로는 확률적으로 10일이 제일 난 것 같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시장을 좀 보자. 그러니까 사실 말이 그렇지 매일 너무 주가 보지 마세요. 시장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건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시되 최종 판단은 이렇게 뒤로 좀 쭉 빼서 한번 이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봤었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우리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또 뭐 막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접었어요. 왜 접었냐? 11, 2평이 꺾였어요. 대표적인 게 JYP였어요. 그 왜 올 초에 우리 얘기할 때 올해 관심주로 JYP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회사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접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일 이동 평균이 꺾이면 이게 조금 쉬는 건가 봐. 이러면 뭐 다 팔기 아쉬우면 뭐 반 이상 팔아서 좀 이익 실현하고 있다가 좀 떨어지면 또 이제 다시 한대든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제일 낫다. 네. 일반 투자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건 뭐냐면 계속 사는 거예요. 뭐 떨어지든 오르든 뭐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참 그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운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40몇 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아무리 둔해도 그거를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빌려다가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8.15 이거 보시고 저 사람은 뭐 저런 얘기 했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게 남의 경험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적용해서 또 과거에 내가 가졌던 거, 잘못했던 매매들, 아쉬운 종목들, 뭐 너무 일찍 팔았던 종목들, 그거 과거 흔적도 다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그때 내가 이거를 안 봤네. 그리고 너무 빨리 팔았네. 그런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모든 거를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른 사람 경험을 좀 끌고 와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과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크지 않은 돈 가지고 연습이 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도 한번 이렇게 수익이 나면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뭐 1억 가지고 했으면 이게 수익이 얼마일 텐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금방 또 돈이 늘어나는 그건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뭐 쏠림 영상 그래서 광분한다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아니 주식 투자하는 게 돈 벌려고 한 건데 사람마다 뭐 다 상황이 다르고 긴급 자금 가져온 사람도 있고 뭐 또 오랫동안 놔둬도 관계없는 자금인분은 그냥 롱텀으로 하시면 되고 네. 단기적인 사람들은 뭐 그거 살 수밖에 없죠. 그거를 뭐 광분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거나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있지만 욕심이에요. 너무 과한 욕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한 욕심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예를 들면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11일 2평이 꺾여서 슬로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또 가. 기대감.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합리화시켜요. 내일 있을 호재. 네. 내든지 심지어는 이런 분도 제 댓글에 이런 분도 봤어요. 아 이거 세력들이 짜고선 공매도 이렇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래. 아니 세력이 때렸건 누가 때렸건 하여튼 그건 때린 거다. 그러니까 수급이 깨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가 때렸냐가 아니고 수급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팩트를 그냥 보라.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제 얘기거든요. 지금 네. 시장에서는 여러분 필요 없이 의미 부여 많이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요즘 음모론이 참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헛짚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버신 분도 있지만 그거 따라 하다가 헛짚은 분도 많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그 장기 투자를 처음부터 각오하고 또 그런 주식을 선택하신 분이라면은 거기에 맞게끔 자신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런 뭐 사고 팔고의 이유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네, 자신의 원래 주식을 샀을 때의 그 첫 마음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네, 하셔야 되겠죠. 네, 이제까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